이병헌 씨의 50억 원 협박 사건. 이병헌 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론의 문매를 맞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만나보셨습니다. 네. 어제 이병헌 씨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네요. 예, 이병헌은 20일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병헌은 약 15분 뒤인 오후 1시 45분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협박 사건에 휘말린 뒤 약 50여일 만에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어서 그런지 그만큼 취재진의 관심이 컸었습니다. 이병헌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질책을 넘어서 가족과 아내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보며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확대되고 또 재생산돼 가면서 제 가족과 제 아내가 받는 상처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도의적으로 질책받을 부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내용으로 그 양산되는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사실 이병헌 씨가 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혀서 좀 놀라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에 휘말린 연예인들의 경우 취재진을 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테고 한편으로는 각오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은 미국으로 나가는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출국한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당연히 취재진이 몰릴 것이란 예상을 했을 거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취재진을 피하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도의적으로 질책받을 부분은 받겠지만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재생산되는 건 바로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병헌의 마음을 정리해서 이야기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요.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 씨, 또 모델 이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날 이 씨와 다희 측은 이제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 협박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씨와 다희 양측은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씨가 이병헌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였던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자는 의도인 동시에 이병헌을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쓴 것인데요.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의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이 씨 측 주장은 여과 없이 그대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 재판에 앞서서 이 씨 측이요, 이제 한 매체와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긴 했었죠. 예, 앞서 이 씨 측은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였었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씨와 이병헌이 만나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예고했었는데요. 어차피 협박한 사실은 인정을 했으니 정산 창작을 받을 여지를 공략하는 한편 이병헌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요. 이례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형사사건에서 피의 사실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잘못했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마련인데요. 동시에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시도하기 마련이고요. 재판부가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라고 종종 판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점에서 다희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요. 하지만 이 씨 측은 이병헌과 깊은 관계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이병헌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요. 양쪽이 전혀 합의 의지가 없다는 뜻일 텐데요. 이 씨 측의 이런 방식이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건의 또 중심에는 이병헌 씨가 있습니다. 이제 이병헌 씨가 이런 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 씨와 다희가 이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자 11월 11일 두 번째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병헌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2차 공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쪽에선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법정에 서자니 플래시 소래가 이제 쏟아질 게 염려될 테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자니
이 씨와 다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또다시 여과 없이 쏟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할 경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병헌이 명예훼손으로 이 씨를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쏟아내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뿐이죠. 그래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병헌이 공항에서 입장을 밝힌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팬들에게 사과하고 도의적인 부분은 질책을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병헌 씨가 어제 출국을 했는데요. 네. 11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런 소속사 측의 네네. 입장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될까요?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도 공판 전에는 입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병헌은 내년에는 출연한 영화 3편이 개봉을 하는데요. 협녀가 내년 설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웹툰을 원작으로 한 내부자들과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선을 보입니다. 이 영화와 영화 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습을 안 보이면 욕도 안 먹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도 이미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니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공판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번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